근린생활시설 템플릿 활용하기 규모 검토 편입니다. 규모 검토 계산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매번 새로 해야 되죠? 대지 정보만 입력하면 필요한 값들이 자동 계산돼 표가 만들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 아키디자인을 이용하면 상상하던 그 일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번거로운 법규 검토, 수정될 때마다 다시 입력해야 하는 표. 이제 그런 단순 반복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키디자인의 정보 태그 기능을 활용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한 규모 검토를 해보세요. 변경 시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앞으로는 귀중한 시간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아키디자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각 층의 면적 바운더리를 계획하고 그 면적을 체크리스트에 연결해 규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계획 도면과 연결되는 표로서 자주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아놨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은 총 4개의 단계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지상 1층을 계획해 면적을 표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각 층의 평면은 실제 시공된 건물을 바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프롤로그 편을 참고해 주세요. 먼저 작업이 완성된 도면입니다. 층별로 바운더리만 계획된 상태인데요. 기획 초기 단계 모습이죠. 각각의 면적은 층별 계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면적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는데요.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 등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럼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일반 설계계와 유사해 보이죠? 하지만 각 값에는 수식이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값만 연결하면 자동 계산을 통해 법규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까요? 허용 가능한 건축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법정 건폐율만 있으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값이죠. 정보 태그를 이용해 만들어 볼 건데요. 단순한 일반 문자라면 정보가 수정되었을 때 함께 변경되지 않겠죠? 대지 면적은 프로젝트 정보 태그로 만들었고 법정 건폐율은 연산 태그로 만들었습니다. 연산 태그는 값이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식 오류라고 뜨는데요. 클릭해보면 태그 연산기가 실행됩니다. 계산기처럼 보이시죠? 네, 계산기입니다. 하단의 숫자 패드는 계산기처럼 이용할 수 있고 계산창엔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서는 표현 단위나 정밀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현재 100분율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퍼센트 마크가 붙죠. 법정 건폐율이 70%인 대지니까 0.7을 입력하겠습니다. 70%로 잘 들어오죠? 이제 허용 건축 면적을 구해보죠.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계산기에 대지 면적 곱하기 법정 건폐율을 하면 구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아키디자인의 계산기 연산 태그를 가져다 쓰면 되는데요. 해보죠. 워크트리에서 연산 태그를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 바로 태그 연산기가 실행됩니다. 계산창에 숫자를 입력해도 되지만 값을 연결하기 위해 객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 선택하고 엔터, 곱하기, 다시 객체를 선택해서 이번엔 법정 건폐율. 계산창에 태그 정보가 표시되어 있죠. 확인. 수식에 맞춰 허용 건축 면적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정보를 변경해 볼까요? 대지 면적을 2배로 늘려보죠. 허용 건축 면적 값이 변경됐죠.
법정 건폐율을 바꿔볼까요? 역시 자동으로 허용 건축 면적값이 구해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계획한 면적의 건폐율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을 계획하고 면적 태그를 붙여 면적값을 구했습니다. 계획 건폐율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계획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하면 계획 건폐율을 구할 수 있죠? 연산 태그로 해볼까요? 연산 태그를 가져와 건축 면적을 선택, 나누기, 다시 대지 면적 선택, 속성을 100분율로 하면 곱하기 100은 안 해도 되겠죠? 확인. 계획 건폐율 값이 구해졌습니다. 면적선을 변경해 볼까요? 값이 함께 변경되죠? 그런데 보통 설계 계획에는 계획 건축 면적값도 함께 표기가 되죠? 아키디자인에서는 표에서 면적값을 표시할 때 원본의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조 태그를 이용하는데요. 꼬리가 달린 면적 태그보다 먼 거리에서 사용이 자유롭고 윈도우 간 정보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조 태그의 값을 수식의 면적 태그 대신 선택해도 되는데요. 계획 건폐율의 수식을 변경해 볼까요? 수식에서 원하는 부분만 수정해도 되지만 그냥 전부 지우고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계획 건축 면적, 이번엔 참조 태그를 선택하고 나누기, 대지 면적, 확인. 아직 참조 태그의 값이 연결되기 전이라 계획 건폐율 값이 계산되지 않았네요. 면적 값을 참조 태그에 연결해 볼까요? CTO 실행, 연결하면 계획 건폐율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면적선을 수정해 볼까요? 값이 함께 변경되죠? 이렇게 참조 태그와 연산 태그를 활용하면 도면과 표의 정보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이런 수식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적에 맞는 수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손쉽게 규모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 바운더리를 계획해 규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에 법적 사항을 입력하고 시작하죠. 워크트리에서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가져오겠습니다. 본 템플릿은 하단의 예제 파일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지난 시간 프로젝트 정보 태그에 입력해 놓은 대로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규모 검토에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조경 면적들의 수식이 미리 입력되어 있는데요. 해당 연산 태그를 더블 클릭하면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값의 하단의 설명을 참조해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 건축 면적을 클릭해 볼까요? 계산창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죠? 태그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태그가 있는 위치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클릭해보면 앞쪽 태그는 대지 면적이네요. 두 번째 태그를 눌러보니 법정 건폐율입니다. 즉, 이 최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법정 건폐율로 수식이 입력되어 있네요. 하단의 설명을 봐도 어떤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밑에는 주차 계획과 승강기 계획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값을 입력해 법규 검토를 하면 편리하겠죠. 신청 대지에 적용되는 법적 사항을 입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폐율은 70%로 0.7 확인. 법정 건폐율 값을 입력하자 최대 건축 면적이 자동 계산되어졌죠. 법정 용적률 값도 입력해 볼까요? 역시 최대 지상 연면적 값이 자동 계산되어졌습니다. 계획 면적은 나중에 층별 면적표에 연결한 값들이 자동 입력되어집니다. 법정 적용률은 15%, 해당이 없는 사항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를 입력하죠. 125제곱미터당 한 대.
면적선을 그리기도 전에 허용 가능한 건축 면적과 지상 연면적 값이 나왔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참조하면 되겠죠. 체크리스트에 해당 법정사항을 입력하고 허용 면적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상 1층 바운더리를 계획하고 층별 계획의 면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기 전 앞으로의 계획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의 보행자 주출입구를, 동측의 보행자 부출입구를 설치해 두 통로가 만나는 중심에 계단실을 배치하겠습니다. 주차는 동측 도로에서 들어와 카리푸트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자주식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본 평면은 기존 건물을 바탕으로 계획되었는데요. 프롤로그 편을 보시면 기존의 평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 작업에 도움을 줄 공간 데이터 템플릿을 가져오겠습니다. 본 템플릿은 하단의 예제 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공간 계획과 관련된 요소들을 이용할 건데요. 템플릿을 이용하면 새 레이어를 만들 필요 없이 레이어와 선 타입 등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면적선에는 공간 정보가 미리 들어가져 있어 공간 계획 시 아주 유용합니다. 건축 기준점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준점 블록을 복사해 표시하는데 이때 참조 옵션을 이용하면 한 번에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두 번 실행할 필요 없이 기준점을 찍고 상대 좌표값을 입력하면 바로 배치됩니다. 편리하죠?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건축 가능한 바운더리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드선을 이용해 범위를 정하죠. 공간계획 템플릿에서 그리드선을 Shift 클릭, 라인 명령이 실행됐죠. 브레이크 옵션을 이용해 가로, 세로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명령의 중단 없이 한 번에 가로, 세로 라인을 그렸습니다. 영상에서 그린 라인의 길이 값은 학습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나머지 하단과 오른쪽 선도 그려줍니다. 카피를 실행해 우측 하단의 상대 좌표 값을 참조해 거리를 가늠하고 건축 가능한 거리만큼 표시해 줍니다. 이 정도면 건폐율이 얼마 정도 될까? 70%는 넘겠죠? 정확하게 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간계획 템플릿에서 건축 면적선을 Shift 클릭, 면적선을 그리면 면적과 산출 근거 태그가 함께 생성됩니다. 산출 근거 값을 참고하면 장방형 면적의 가로 세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을 확인하기 위해 이 면적을 체크리스트에 연결해 보죠. CTO로 계획 건축 면적에 연결합니다. 계획 건축 면적이 75%로 자동 계산되었습니다. 역시 70%가 훌쩍 넘었네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는 지하층 면적으로 하고 지상 1층은 면적을 좀 더 줄여 계획하겠습니다. 전체를 복사해 오른쪽에 지하 1층 뷰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이 뷰 영역들은 나중에 각 층 평면도로 사용됩니다. 지하층엔 필요없는 현황과 건축 한계선을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지상 1층 면적을 줄여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측에 카리푸트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남쪽에서 면적을 줄여주겠습니다. 카리푸트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잠깐 템플릿을 참조하죠. 전 공간 데이터에 자주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놨습니다. 도면 요소뿐만 아니라 법적 사항과 온라인 자료에 대한 하이퍼링크도 함께 모아놨는데요. 자주 찾는 요소들을 모아 사용자 도면으로 등록해 놓으면 언제든지 워크트리에서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찾는 자료가 없을 땐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자료 찾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카리푸트 2대를 병렬로 계획하겠습니다. 카리푸트 사이즈를 확인하고
주차 공용 면적선을 Shift 클릭해 후면에 배치합니다. 각 면적 특성에 맞는 선을 골라 사용하면 나중에 정보를 수정할 일이 줄어들겠죠. 카 리프트를 배치했으면 외곽 면적선은 카 리프트 아래로 줄여줍니다. 이 면적선이 체크리스트의 계획 건축 면적값으로 연동되어 있었죠. 카 리프트 모양만큼 면적선을 수정해야겠네요. 폴리선에 정점을 추가해 건물 외곽선을 계획에 맞게 변경합니다. 면적이 변경되었죠? 이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계획 건축 면적값이 변경되고 계획 건폐율이 75%에서 6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건폐율에도 적법하고 계획했던 카 리프트도 배치했으니 지상 1층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1층 계획이 끝났는데 용적률은 왜 아직도 0%일까요? 네, 아직 층별계획의 면적을 연결시키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바닥 면적과 관련된 연면적 용적률은 층별계획의 각 층 면적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입력돼 계산됩니다. 해볼까요? CTO를 실행해 층별계획에서 지상 1층 참조 태그를 선택하고 방금 계획한 1층 면적을 연결해 줍니다. 층별계획의 면적값이 변경되었죠? 지상 1층, 지상 연면적, 전체 연면적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볼까요? 역시 연결된 값들이 자동 변경되었습니다. 용적률도 계산되었네요. 아직 한 개 층이라 건폐율과 똑같은 61%입니다. 아까 지하 1층도 계획했었죠? 같은 방법으로 CTO 기능을 이용해 참조 태그와 면적 태그를 연결해 줍니다. 층별 개요를 보면 지하 1층 면적 값이 변경되면서 지하 연면적, 전체 연면적 값이 변경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당연히 바뀌어 있겠죠? 나머지 층들도 바운더리를 계획해 층별 면적 개요에 연결시켜주면 자동으로 체크리스트의 면적값이 입력되면서 법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규모 검토가 가능하니 계획을 잡을 때 아주 편리하겠죠? 이번엔 조경 면적을 검토해 볼 건데요. 지상 1층을 계획할 때 지상 조경 면적 검토도 잊지 말아야 하죠. 조경도 바닥 면적 검토와 같은 방식입니다. 계획 바운더리를 그리고 면적을 체크리스트에 연결해주면 적법하게 계획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청대지 오른쪽에 조경을 계획하겠습니다. 면적선은 P라인으로 경계를 찍어도 되지만 바운더리 기능으로 한 번에 생성하겠습니다. 그리드선은 잠깐 끄고 조경을 배치할 만큼 가이드선을 그리겠습니다. 바운더리 기능 실행, 내부점을 찍어 폴리선을 생성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지상 조경 면적으로 적법한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템플릿에서 조경 면적선을 매치 프로퍼티에 면적 태그를 붙여줍니다. 이제 이 면적을 체크리스트의 조경 계획 면적에 연결해 줍니다. CTO를 실행하고 조경 계획 면적 참조 태그를 선택해 방금 계획한 조경 면적을 대상 객체로 지정합니다. 면적이 잘 들어왔죠? 검토해보면 법정 최소 조경 면적이 353.45제곱미터인데 차이값을 보니 56제곱미터 정도 모자라네요. 하지만 이 정도 면적이면 옥상 조경에서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으로 조경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층 계획이 완료되어 전체 층을 층별 계획에 연결했을 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규모 검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층 평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계획안 발전편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의 바운더리 계획이 끝나고
층별 계획 각각의 면적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지상 2층, 지상 7층으로 계획했는데요. 지상 3층부터 기준층으로 지상 7층까지 동일한 면적입니다. 층별 개요를 보면 각 층의 면적 값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체크리스트를 볼까요? 건폐율은 60.77%로 계획됐고 용적률은 301.66%입니다. 용적률이 법적 기준을 조금 초과했네요. 차이값을 살펴보니 39제곱미터를 줄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실별 상세 계획을 통해 조절할 수 있겠죠. 주차도 검토해 볼까요? 주차 대수도 자동 계산되어 들어와 있는데요. 총 57대가 필요하네요. 장애인 주차장과 확장형 주차장 설치 대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규모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처음에 체크리스트의 구조에 대해 알아봤죠. 참조 태그와 연산 태그를 활용하면 수식들이 서로 연동되도록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동된 수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체크리스트였죠.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목록에 법적 사항을 입력하면 연산 태그의 수식들이 자동 계산되어 법적 허용 기준값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계획한 바닥 면적을 층별 계요에 연결했는데요. 층별 계요는 미리 체크리스트와 연동되어 있어 자동으로 체크리스트에도 바닥 면적 값들이 입력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체크리스트는 연결된 면적 값들이 연산 태그로 자동 계산되어 규모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한번 연결해 놓으면 수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바로 정보가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 대안을 계획해 비교하기 편리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든 파일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한다면 그땐 작업 시간이 더 확 줄어들겠죠. 앞으로는 더 빠른 시간에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보세요. 아키디자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